경남도청은 장애인이나 누구든 방문할 수 있는 경남의 대표적인 공공 건물입니다. 누구라도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휠체어 장애인은 혼자 문을 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휠체어 장애인은 화장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장애인 화장실은 청청이 자동문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도 함께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장애인 주차장도 곳곳에 있지만 실제 비장애인 차량들이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 장애인들이 주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당 시설 관련입니다. 경남도청 강당에는 휠체어 관람석이 없습니다. 무대로 올라가는 경사로도 없습니다. 역시 장애인은 강당을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외에도 도로와 인도, 경사로, 출입문 등 도청 편의시설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내년에 예산이 된다면 저희들 예산을 중행이라도 확보를 해서 전부 다 자동 여닫이문으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도 내 18개 시군에 일부 시군 청사 무장애 인정받은 지자체가 있습니까? 진주시가 인정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무장애 인정이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공공기관 청사 등 시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하면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는 시설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용역 결과는 경남도 내 모든 공공시설의 유니버설 디자인이 이제 해당된다고 이제 봅니다. 보고 경남도 청사 역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 잘 참고하셔서 반영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이 새로운 인재를 길러내고 훈련시키기에는 교육 여건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12월 말 현재 경남인재개발원의 연간 직접 교육 인원은 11,300명으로 서울에 이어 전국 2위입니다. 경북 5,800명, 부산 7,400명, 전남 6,200명에 비하면 경남은 월등하게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비해 경남인재개발원 건축 면적은 8,700평방미터로 전국 12위로 하위입니다. 그나마 인재개발원은 독립된 건물이 아니라 농정국 등 3개 국가 진주시 보건소가 함께 들어있는 복합 용도 건물입니다. 산책과 휴식 등 힐링과 교육 프로그램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 면적은 5만 5천 평방미터로 전국 9위지만 대부분 주차장으로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교육생들의 휴식과 산책은 물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독립된 자연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경남은 인구와 경제력, 공무원수 등 모든 면에서 전국 상위권입니다. 그럼에도 인재개발원은 예산이나 강의실, 휴게 공간 등 교육 환경은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인재개발원의 시설이나 부지 등 교육시설로 열악하다고 이제 보는 것은 우리 원장님 인정하시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본적으로 우리가 리모델링한 건물이고 시설 규모 면에서 타 시도 평균에도 못 미치는 점은 근본적으로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남 항노화 주식회사는 경남과 산청, 함양 거창, 합천군 등 5개 지방 정부가 공동 출자하여 2017년 3월 설된 상법상 영리법인입니다. 이 사업을 보면 항노화 웰니스 프로그램 발굴 운영, 한방산업 육성, 연구 개발과 학술 연구 용역, 지방자치단체 유탁 및 대행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부분 매우 전문적이고 기술적이며 오랜 경영이 필요합니다. 대학이나 연구기관, 전문기획사 등 민간기관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이고 영리사업을 공무원이 담당하는 게 타당한가 의문이 갑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일반 행정공무원들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문 분야를 오랫동안 공부하지도 않았고 연구한 경력도 없습니다. 1, 2년 내 자리를 옮김으로 경력을 쌓기도 힘듭니다. 무엇보다 공직자는 공익을 추구합니다. 영리 사업에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남 항로화 주식회사 인적 구성원으로 적합한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경쟁이나 노력도 없이 공공기관의 일감 몰아주기식 매출이라면 이건 역시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민간 매출을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문성이나 현장 경험 등 여러 면에서 공무원이 이 사업을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경남 항로화 주식 조금 많은 이야기를 나누죠. 그죠? 지방 정부가 이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주식회사를 전문 인력 선호맹으로 운영하는 게 문제가 없습니까? 전문 인력 선호맹으로 이 항로화 주식회사를 성공시키고 발전시키고 매출을 올릴 수 있냐 이 말이죠. 몇몇 대학과 연계해서 또 추진하는 사업도 있죠. 차라리 공모를 통해서 대학이 연구기관에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위탁하는 게 이제 나는 맞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공모 사업을 확보하고 나서는 대학하고 그러니까 연계해서 공모를 합니다. 통해 바로 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보다 네. 공모를 통해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좀 이렇게 연구기관에 이제 대학이나 연구원에 맡기는 게 네. 좋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럼 파견 직원에 대해 간단하게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네. 과연 대부분이 이제 공무원이잖아요, 그죠? 이 급여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여기서 발생한 이제 수익금으로 발생한 이제 그런 이제 월급은 아니다. 임금비는 아니다 이 말이죠. 보통 이제 일반 경영적으로 보면은 3년 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어느 정도 이제 자립도 가능하고 그죠. 예, 그렇게 돼야 된다. 공무원은 이제 앞으로 복귀시키고 민간 전문가를 더 채용하는 건 어떻습니까? 급여도 앞으로 이제 그 수익으로 이제 지급 또 할 수 있도록 당연히 노력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영인지 이게 이제 공익인지 이게 애매한 부분이 또 없잖아 있다 이거죠, 그죠? 네, 국장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 정부가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추진할 타당성은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확실한 100% 이렇게 다당성이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항로화 산업의 어떤 육성 발전의 한 방안으로 이렇게 작년 인재개발원에 관련해서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이제 357회 정례에서 우리 존경하는 손호연 의원의 인재개발원 관련 질문에 당시 지사님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우리 경남도와 그리고 우리 경남의 인생 경제 여건이 나아지는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경남 항로화 주식회사가 시장 경쟁력을 갖추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지사님 보십니까? 항로화 사업 중에 워크숍, 쇼핑몰 운영 등은 민간 시장에 맡기고 생산기업 지원이나 연구개발 등 공적인 사업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용역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후 항로화 주식회사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시바삐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근본적인 구조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지사님께서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